사전에 이제 학생들 데이터를 보내드렸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과 응답이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제가 제일 먼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건 챗GPT를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? 였어요. 69명 중에 2명. 그 2명이 왜 안 써봤을까에 대한 이유가 정말 궁금했었고요. 94%나 써라는 생각도 했고 7%는 한 번도 안 써봤어? 라는 생각 두 부분에 대해서 다 놀랍더라고요. 7%의 학생들은 뭐 과적인 특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요. 저는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금 현재 이용하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인가? 모든 대부분이 99%의 학생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재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재의 어떤 필요성과 또 현실 그 안에서의 어떤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도 아는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구나. 자기들도 명확한 기준을 아직 못 세웠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 수업하시거나 아니면은 과제 평가하실 때 챗GPT 사용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그 부정된 사용을 실제로 확인하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럴 때 교수님은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어, 일단 저 역시 챗GPT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챗GPT가 쓰는 방식의 글쓰기를 굉장히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챗GPT를 쓴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저는 장려를 했죠. 많이 써라. 많이 써보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확실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거의 100%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죠. 저는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. 음, 그렇다면은 요즘에 챗GPT 사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기본값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공정한 과제 평가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사실 이 질문을 딱 보고 느낀 거는 공정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우리의 어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 챗GPT가 만약에 무료라면 그러면은 챗GPT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손해일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챗GPT가 유료라면 그러면 그 유료의 어떤 사용 접근이 조금이라도 제한되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경제적인 측면이 학습의 어떤 성과로 이어진 측면이라 이게 경제적인 차이가 들어가면 그게 문제가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점점 더 이런 기술들이 보편화돼서 누구나 다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챗GPT를 이용하는 건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커지거든요. 이제는 이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썼다 안 썼다가 저에게 공정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었습니다. GPT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과 그 학생의 고민이 느껴지는 순간 이게 저의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챗GPT의 사용 유무가 공정한 과제 평가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과제를 낼 때 GPT가 한번 풀어보게끔 합니다. 그래서 GPT가 모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과제는 안 내기는 하고요. GPT가 대신 문제를 풀어주더라도 그 문제를 왜 푸는지,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그 문제에서도 좀 힌트를 주면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려고 하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챗GPT는 어떤 학생에게는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또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.
그럼 교수님께서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측면이 더 많이 보이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게 더 우려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요즘 학생들의 과제를 보면은 제가 학부를 다닐 때보다 수준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거든요. 근데 그게 GPT의 도움이 크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. 근데 동시에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사실은 어떤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했을 때 그 미디어가 줄 수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돼요.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대와 우려가 같이 나올 텐데 저는 사실 그러한 장점들이 훨씬 더 발현이 되어서 자신의 사고나 퀄리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글쎄요, 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? 굳이 걱정되는 지점을 찾자면 GPT의 답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만 배운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조금 뒤처질까 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네, 그 정도인 것 같네요. 학생에게 달렸다. 근데 후자인 학생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고 전자인 학생이 더 많아지도록 교수자들이 유도를 해야겠죠. 네. 그리고 AI 사용이 그러면 일상화된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아직까지 많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지식의 전수.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약간 OX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교수는 정답을 알고 있고 학생들은 아직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의 단편적인 전수는 대학의 어떤 이제 미래에 별로 청사진은 아닌 거죠. 맨 처음에 도서 출판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원래는 말로만 하던 것들이 글로써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. 누구나 그 글을 보면 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었죠.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이 원래는 상위 한 0.1%였다면 그게 이제 상위 한 30%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. 그러니까 책을 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걸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더 다양한 걸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뿐입니다.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GPT가 대답하는 거를 좀 지배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높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GPT랑 좀 친한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저는 이제부터는 뭔가 정답을 빨리 찾는 방식보다는 질문을 잘하는 방식을 찾는 과정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역할 혹은 교수의 역할들도 지식 전수를 넘어서 뭔가 이제 그 지식을 자신들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조금 학습의 의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. 교수로서 제가 바라보는 생성형 AI와 챗 GPT는 학생분들이 잘 쓰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걸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많이 활용하셔야만 미래에 생존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일면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